정부가 말장난을 하니까 국민이 더 열받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하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어제 아침에 한 쓴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죠. 자, 여당 측에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건지, 또 이걸 당정협의 때는 몰랐던 건지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말장난하니까 국민이 더 열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정부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을 손댄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문제인데 그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증세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더군다나 뭐 거위의 깃털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화를 냈던 것이죠.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 함께 세금 폭탄 아니다. 한 달에 평균 10,000원 정도 증가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그걸 매기느냐 이런 얘기인데 한 달에 10,000원이 아니라 1년에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예.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들에게 이걸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불쑥 고지서 내놓으면서 돈 이렇게 되니까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설득의 과정이 생략이 됐다. 그러면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 느끼지 않게 털 살짝 뽑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말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은 세금 거두는 그 세무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들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로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염장이 질러졌던 거죠. 지금 문책론까지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세워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책론까지는 조금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잘못된 정책이긴 했지만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문책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지나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심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셨던 건지 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의아해하는 점이 당정청이 수차례 이 세제 개편안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7개월을 그랬다고 하는데 그리고 박 대통령도 보고를 이미 받았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이 그럼 그때는 간과된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큰 방향만 처음에는 알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큰 방향만 해서 고소득자한테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갑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방향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최근에 알았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저희 당에서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전에 협의는 했을 겁니다. 협의는 했는데도 세금의 폭발성을 좀 가볍게 봤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에서도 가볍게 생각했다. 결국은 그러면 7개월 동안은 좀 가볍게 생각하다가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이거 민심 아니구나. 하고선 되돌린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흘 만에. 7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때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런 그 정책 초안을 만들 때 이런 그 실무자들이 이런 감각들이 없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서 이거다라고 딱 까고 나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발표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문가니까 이런 거 검토하라고 둔 자리가 경제수석인데요. 경제수석조차도 세세한 걸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수석이랄지 경제수석이 했던 그 세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폭발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고 민심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은 결국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소홀히 놓친 했던 것 같습니다. 부분, 민심을 모르고 거위 얘기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이분에게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아마 능력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문책 이것 때문에 좀 사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그러나 결국 복지는 곧 세금인데 그래서 세금을 선택할 것이냐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실상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은 아낌없이 100% 하나도 고치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라고 철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약은 이행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번과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복지는 반드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선거 때 저희들이 공약했던 복지를 다 이행하기에는 13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상당 부분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이라도 밝혀라. 얘기를 해야 그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한 채로 어떻게 하면은 증세는 없다라는 말을 계속 지킬 것이냐라는 궁리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과 같은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수정이 돼야 하는가 이게 또 관건인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세가 올라가는 그 선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계속 검사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서는 3,450만 원을 중산정이라고 보는 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5, 6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정도 뭐 그저 3,450만 원, 5천만 원으로 늘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해야 된다. 즉 최고 세율 구간을 지금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인 사람을 최고 세율로 잡은 걸 연소득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던데 또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주장은 세금 걷는 데는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러나 고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주축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왕창 물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법인세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버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위축, 소비 위축 이 두 가지가 걱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더 이상의 증세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해서 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부담은 하는 것은 맞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과표를 1억 5천으로 절반으로 뚝 낮춰가지고 왕창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지금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대안은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 선을 지금 3,450에서 얼마 정도로 올렸을 때 효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숫자를 좀 따져보면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보단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5천에서 6천 아마 그 무렵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숫자에 따라서 액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걸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일이 더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세수 이 정도로는 되겠는가 따지고 가려면 알겠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장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요. 국정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거기에다 이 세제 개편안 문제까지 비판을 하면서 수만 명의 인파가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최고위원님. 이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정조사 때문에 시민들이 밖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별로 그렇게 3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폭발력이 커졌다. 그 폭염에 상당한 폭염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으로 해도 16,000명이 그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건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요. 여당에서도 그 목소리를 염두에 지금 두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지금 국정원 얘기만 가지고 장외투쟁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지니까 이게 확 더 커진 거라고 불타오르는 보세요. 모습들이 금방 보이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나흘 만에 나온 것도 그런 배경입니까, 그럼? 아마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주말에 그 폭염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거기에는 세금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런 판단. 그랬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내일 있는데 지금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 다 안 나오겠다고 한 상태여서 이것도 좀 더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 상황 좀 염두에 더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줄이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